먼저 해당 토지가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농림지역 혼동하는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가 이 땅은 앞으로도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이라고 지정한 곳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우량농지입니다. 평야지역, 대규모 농원, 집단화된 농지, 생산성이 높은 농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농지 전용이 매우 어려운 건축 제한이 많습니다. 태양광 설치 제한이 많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위주로 허용합니다. 농업진흥지의 종류는 농업진흥구역,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지역, 가능한 시설, 농업창고, 농기계 보관시설, 축사, 버섯재배가 농업인 일부 주택이 허용됩니다. 일반 공장이나 펜션은 어렵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제한은 있으나 진흥구역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박농지, 비진흥지역, 일반적으로 비진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보다 규제가 적습니다. 태양광, 관광농원, 농촌체험시설, 창고, 일부 개발인가 허가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비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농림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농업진흥과 농림지역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입니다. 모든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다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은 뭐 되라, 이거는 뭐 되라.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무분별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제대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국토계획사 용도입니다. 농업과 임업을 위해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국토는 토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농림지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업, 임업, 축산업, 농업시설, 버세, 곤충사업, 농산물 저장시설, 공장, 아파트, 대규모 상업시설, 문별한 개발이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과 농림지역의 차이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국토법, 우량농지는 농지 플러스 산지, 매우 강화. 영농형 태양은 어디에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비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허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학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햇빛마을 추진 시 확인해야 할 것은 토지대장, 농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를 떼어서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농민이 꼭 기획해야 할 것은 농림진흥지역은 국가가 지키는 우량농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햇빛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햇빛마을은 알다시피 방송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좀 들어가 보시면은 영농형 태양광과 또 햇빛마을 한데, 지금 햇빛마을은 1차는 공모사업으로 일단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몇 개 마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7월 30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뭐 저수지가 됐든 큰 것이 됐든 농촌의 모든 것들을 막 그냥 크게 막 10만 평 단위, 20만 평 단위 막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국가 자본이 들어와서, 자본도 자기 돈도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TF 시스템을 가지고 대기업이 뭐 자기 돈 넣습니까? 그래갖고 하나의 유능한 인재들을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결국에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주변 농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1.2시간 지역 기여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나눠주고 막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에는 그러지 마라. 왜냐면 자본이 다 가져가고 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만 다 갖다 놓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수익을 전부 다 어디가 가져가라? 마을이 가져가라. 마을이. 그래서 마을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1메가 정도, 1메가, 그러니까 100kg짜리 1메가 한 1억 5천 정도 내지 1억 6천 수익을 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마을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일부 배당도 하고 일부 그 마을에 필요한 것에 좀 써라. 그 공동체에 필요한 걸 써서 지역에다 그것을 또 수익이 되니까 소비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필요했냐면 농촌의 수익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이 있어야 지역이 또 뭐냐 기초시설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죠. 사람이 살려면 뭐 여러 가지 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화 용역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또 사줘야 또 그것이 그 뭐 상업행위도 돼도 구멍가게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담배 가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농촌에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성이 있으면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저축이 미덕이었죠. 저축만 하고 그냥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 번 안 쓰고 그냥 빚 없이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이었지만 빚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면 뭐 대기업이 그렇게 부자인 거지만 다 대기업이 빚으로 하지 않아요. 은행 그 금융을 잘 하려고 해갖고 그래서 금융을 잘 활용해야만이 결과죠. 그래서 그 금융에서 특히 저 뭐냐면 정부에서 절이 아주 1.7 뭐 얼마나 그 실제 관리 비용이 얼마 아닙니까? 근데 사실 관리 비용만 받고 그 나머지는 정부에서 그냥 조금 자원 빌려줄 테니까 농민들이 이익을 내서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해라. 그래서 한 것인데 특히 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은 것들 또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영농형 이런 것들 제한을 완벽히 했는 것들 일부를 풀어서 농민들이 소득에 올린데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것들을 특례를 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 또 뭡니까 햇빛 마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또 저 마을에 놔둬야지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공동체가 농협협동조합을 비롯해서 나중 시청 그다음에 마을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 농촌에 사는 그 리더들이 우리 지역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익이 되는 모델을 해서 공동체가 잘 만들어서 결국 우리도 농민도 살고 또 지역도 살고 그래야 합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메가를 낼 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결국 농업협동조합에서 뭐 자기 돈은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고 농협이 그래서 정부에서 한 15억 정도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대출 수요가 협동조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대출을 하면 결국 이자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햇빛은 원자재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1조를 태양광에 대출했는데 한 군데도 연체가 된 것이 없습니다. 태양광에 대출한 것은 너무 연체가 많아서 결국 농협이 붕괴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어느 나주의 모 농협도 태양광에 대출했는데 연체가 하나도 땡 잡았잖아요. 그 조합장 아주 칭찬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44분이 지나버렸는데 한 35분 해야 이게 되는데 44분이 지나서 시간이까지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영농형 태양광 오늘 그 물소리 들리죠? 물고 좀 보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나주시장에 200개의 공약도 있고 또 TF도 만들고 또 금리도 하고 지역의 금융도 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농협의 그 외대 마진도 보고 또 우리는 또 이용고 배당이라고 해갖고
또그 대출하면 이용급에다가 또 수익도 되고 또 직접 수익도 되고 그래서 이제 비록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또 마을의 리더들이 그거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누구한테 속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역이고 마을이 주역이고 농촌 사람이 주역인 햇빛 마을과 연문 태양광을 우리가 한번 주시해보고 더 꼼꼼히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무지하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추진하는 그 마을에 큰 힘을 보태줘서 우리가 똑똑하고 야물고 또 좋은 일이면 가서 정보를 얻어야죠. 얻고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도 잘 사는 마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마을의 리더는 이제 이장은 아주 생각이 크고 아주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좀 잘하고 실력이 있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 되죠. 이제는 똑같은 마을이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어느 마을은 부자인데 어느 마을은 가난하고 어느 마을은 그냥 노인들이 살아도 그냥 차가 다녀가지고 태워다 주고 그냥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냥 모든 일들이 좋은 마을인데 그래서 어느 저쪽에 우리가 주화모 있는데 가면 댐이 생겨가지고 원주민 지원하는 법률에 막 마을에 2천, 3천석 들어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부가 지원금이 있어서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마을을 만들었을 때 더 큰 미래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마 대통령이 지시하고 또 우리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지금 비록 초창기이기 때문에 버벅이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점검해야 될 거 많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선정이 되는 시스템들을 갖다 시스템을 알게 되면 아주 쉬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거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초창기에 선발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돼서 이제 마을이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저 1,000만 원이 수익이 돼서 일부는 배당도 되고 일부는 마을을 위해서 또 쓰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초 시스템이 확보돼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서로 잘 연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보이죠? 뒤에 보이는 것이 지금 논이에요, 논. 우편에는 지금 물고의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저쪽 앞에는 도로의 차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앞에 있는 논이 제 논인데 이 농사를 아침에 한 5시에 나와서 시간이 있든 없든 아침에 물고를 보고 또 농민의 발자국에 농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굉장히 100마지 이상 농사지는 집에서 살았고 또 근교 농업에 하우스도 해보고 경운기도 끊어보고 트럭타도 끊어보고 또 서울서 가서 또 생활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96년에 다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으로 와서 결국 고향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썩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들은 쉽지 않다. 그러지만 멘토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면 또 농촌에 또 많은 우리 고향을 떠났던 90만 명, 나주에 90만 명의 사람들이
또 농촌 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요즘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왜 필요하냐면 인구가 있어야 뭐 교보금도 있고 지방대 배분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인구가 있어야 결국 그 중앙정부의 그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일정 지분에 있어야 결국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그 기초 시설도 확보돼 있고 그래서 복지라는 건 단순히 뭐 정부에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시설이 민간 시설이 완전히 잘 확보될 때 공공 시설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보니까 그 뭐 운동을 한다고 체육 시설이 아주 그 대세더라고요. 파크 골프장에 뭐 남평에 보면 하루에 한 200명 내지 300명이 와서 그 파크 골프를 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 얼마 안 되는데 그 나이사랑 상품권이나 뭐 이렇게 그걸로 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역에 살아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매출들이 늘은다고 그래요. 늘은다고. 그래서 그 관광 마케팅이죠. 관광 마케팅. 파크골프장 그러면 저거 그냥 돈만 들었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상공인들을 좀 그 한우성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남평은 그 강주의 그 접근성도 좋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 와서 저 파크 골프를 즐기면서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춰서 또 파크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강주 그 메인한 데 살 필요가 없다 그래 아이 남평으로 이사 오자 특히 또 우리 강변 아파트는 그 파크 골프장이 코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강변 아파트가 아주 싸고 저렴하고 환경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남평의 그 입지 조건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남평을 아주 그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 역사, 환경, 그 다음에 살기 좋은 거, 병원 가깝게, 혁신도시 가깝게, 모든 게 없는 것이어서 도시화된 완전 그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완전히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그 환경이 좋은 곳, 또 그 물과 풍수와 또 옛날 선비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터들강 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저항 정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도 복원해야 되고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촌도 건강하고 또 인재들이 많이 와서 청년이 또 우리가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강닷컴 인터넷 언론사 저 대표 정문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강닷컴 대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피하적인 모든 대상 꼭 그 언론이라는 것이 그 정제된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농촌에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나 또 기사화해서 더 큰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촌은 단순히 왜 그 9만원 하니까 진짜 9만원에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촌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힘들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이렇게 좋은 지역에 산좋고 물 좋은 지역에 이사 오셔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문찬이었습니다. 자, 농촌 문제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가진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 남평농회 감사로 한 3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농촌 문제나 농사 일이나 또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